매해 연말이면은 전교생이 모여 열리는 축제의 날 학예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쁜 마음을 담은 공연입니다.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웃긴 옷인데 입고 재밌게 액션도 하고. 트리복장을 입고 유쾌하게 공연을 이끈 윤여준 군 덕에 그의 학예제는 친구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농담도 잘하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밝고 선한 친구였다는 여준이. 성적도 늘 상위권인데다가 특히 수학을 좋아해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도 막힘없이 알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여준이는 어딘가 좀 달라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찾아가도 쓰러져 자기 일 쓰고 결석하는 날이 잦았다는 여준이. 겨울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왔을 때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미안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담임 하셨던 선생님 찾아가서 물으니까 뭐 전학을 갔다나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절친했던 여준이가 아무 말 없이 전학을 가버렸다는 소식에 내심 서운했지만 공부에 전념하려는 선택이겠거니 생각했다는 친구.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종종 안부 연락을 해봤지만 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4일 새벽 부산 119에 긴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다는 한 남학생. 17살의 윤여준 군이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창백해 있었고 얼굴에 멍, 그다음 입술에 혈흔, 그리고 이제 CPR을 하기 위해서 상의가 들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상의 안쪽으로 보이는 살과 상이 전체적으로 다 터져 있었어요. 의료진에게도 이례적일 만큼 참혹했던 시신의 상태. 온몸은 검붉게 얼룩져 있는 데다가 멍 자국 사이로 맞고 긁힌 상처가 수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그것도 오랫동안 맞아서 사망했다는 여준이 셀 수 없이 가혹한 폭행을 당했는데 여러 개의 도구가 동원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17살 여준이에게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 답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우리 아들한테 데려다 주세요. 제가 때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 안 듣는다고 이런 걸로 막 때리고 그랬어요. 내 새끼. 제발 살려주세요. 여준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엄마 안씨였습니다. 집 근처 중식당에서 일하던 엄마 안씨. 여준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남편과 이혼하고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안씨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왔다고 합니다. 순하고 얌전한 사람이 말이 없어요. 저희가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니 이거 하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 이분이 그릇뿐이 아니거든요. 애 엄마도 괜찮은 사람이다. 애 엄마가 그렇게 폭력적인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화내는 모습을 떠올릴 수조차 없을 만큼 차분하고 유순한 성격이었다는 안씨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그날 출동했던 경찰은 안씨와 앞집 이웃 사이에서 수상한 기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망했고 자신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혼란한 상황. 탓하지 말라고. 네 같으면 안 하게 생겼나? 네가 시킨 거 아니라고. 내 선택이라고. 내 새끼 죽는 줄도 모르고 내가 때렸다. 네 눈치 본다고. 그게 옳은 거라고. 소름 끼칠 만큼 충격적인 비밀이 두 사람의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약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와 이웃 사이가 됐다는 두 사람. 동갑내기에 무엇보다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라는 공통점 때문에 둘은 아주 급격히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는 앞집 여성 홍씨. 원래 공부방 운영을 준비했던 자신에게 아이들 공부를 한번 맡겨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는데 안씨가 흔쾌히 수락해 여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공부방 수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갔다는 홍씨의 수업. 홍씨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가르쳤는데
여준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혼냈다고 합니다. 아들을 감싸면 엄마 안씨까지 나무랐다는 홍씨.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엄마 안씨도 여준이를 함께 체벌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배적인 성격과 의존적인 성격이 만난 거예요. 엄마는 좀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좀 결여된 성격. 반면에 이 이웃은 유능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높은 그런 분인데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이 엄마가 잘 따르니까 유능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제 그 지시를 주고받고 지배를 이제 점점 더 완전하게 해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씨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1월 3일 두 사람의 통화 내역입니다. 대가리 때리지 말고 진짜 반 죽도록 해. 진짜 죽도록 해라. 이번 한 번이 끝이어야 된다. 그러고 나면 네가 내한테 전해서 정중하게 부탁해라. 네가 도저히 네 능력으로 안 되겠으면 내한테 부탁해야 될 거 아이가. 부탁해라. 그럼 그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내가 생각해볼게. 니는 끝까지 내한테 이렇게까지 시킨다. 결국도 미안하다. 오늘도 부탁할게. 미안. 각본대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홍씨 지시대로 식당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한 엄마 안씨.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기다리던 여준이는 끔찍한 비극의 희생양이 돼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 한 달간 남아있는 두 사람의 메시지 속에서는 이미 위험한 신호들이 포착된다고 합니다. 12월 7일부터 1월 4일까지 대화로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대화가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매일 연락을 나누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특히 홍 씨는 안 씨와 아이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생각이 잘못됐다며 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대화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 비참하게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비참하고 싶어서 발버둥 쳐서 노력하는 사람 같다. 잔뜩 위축된 안 씨는 홍 씨가 자녀들에 대해 폭언하거나 자녀들이 못된 망상에 빠졌다며 매가 필요하다고 할 때도 그저 따랐던 걸로 보입니다. 공유 정신증이라는 게 있어요. 주된 인물이 일정 부분의 망상을 가지고 있고 폐쇄된 환경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주축되는 사람에게 의존해 있으면 이 주축의 망상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되거든요. 아주 신뢰하는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의 망상이 열등한 사람에게 동기화되듯 전달되는 일종의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안 씨의 맹신. 고립된 환경은 잘못된 판단을 더 강화했을 거라고 합니다. 매일 퇴근하면서 약속을 지켰다며 홍 씨에게 보고하듯 메시지를 보낸 안 씨. 중국집에 일을 하러 갔을 때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 끝나면 바로 돌아와라. 단절되어 있는 상황을 옆집 여성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들이 뭐 욕을 하고 뭐 왕이라 그러고 주변 사람들은 다 도구로 인식하고 이런 망상 체계가 친모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상당히 커요. 홍 씨는 의도적으로 안 씨 주변 환경까지 차단했던 걸까? 형제들 연락 안 하냐니까 뭐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한테 돈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막 이렇다고. 형편이 어렵다며 친정 식구들로부터 자주 돈을 빌려갔다는 안 씨. 22년도 말부터 해가 23년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억 5천 정도가 대충 갔어요. 정확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1억 8천이라는 사용증이 나왔어요. 또 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은 지가 가져가고 대출금은 동생 보고 갚으라고 했대. 아이들을 돌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대가로 큰 돈을 요구했다는 홍 씨. 안 씨는 이래서 번 수입의 대부분을 홍 씨에게 지급했고 사건이 벌어질 즈음에는 매달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안 씨 측 주장입니다. 엄마 안 씨가 홍 씨에게 종속된 데에는 돈 문제도 있었던 걸까? 그런데 안 씨와 여준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여느 엄마와 아들 사이 같은 다정한 대화가 종종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 씨와 대화할 땐 확연히 달라지는 안 씨. 안 씨가 먼저 아이들 험담을 늘어놓기도 하고 홍 씨 반응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홍 씨 앞에서 유난히 달라지는 안 씨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기가 속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은 대상, 자기의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아주 잔혹한 학대 행위를 퍼부으면서까지 이 씨로부터의 인정, 이 씨로부터의 칭찬, 이 씨로부터의 관심, 이것만 이 씨를 지탱하는 유일한 그런 낙이자 어떤 욕구가 아니었느냐. 이 엄마에게는 이 이웃은 절대자였고 그 절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녀들을 학대한 거죠. 절대자에게 잘 보이고 승인받기 위한 행위였던 거죠. 그렇다면 안 씨에게 아이들의 체벌을 종용하면서 홍 씨가 얻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도 어디선가는 낮은 자존감이 있었을 거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을 거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치 교주처럼 다 의지하고 의존하고 자기의 말만 기다리고 따르는 걸 보면서 그런 자존감을 채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른 두 사람이 만든 비극의 무대에서 여준이는 어떤 상태였을까? 학대 가해자가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머니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얘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엄마랑 동생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학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해나갔고 엄마의 칭찬을 구하듯 우수한 성적에 대해 얘기하곤 했던 여준이.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짜 슬픈 사건이에요. 엄마에 의해서 많은 체벌을 받았고 심지어 이웃집 이모에 의해서도 혼나고 뭐 체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시사해 주는 부분 같아요. 한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엄마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걸로 보인다는 여준이. 그러다 보면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을까? 전문가들은 어른들의 폭주를 막을 순간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공분을 자아내지만 사실 그런 공분으로 인해서 제도적인 개선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문제는 사회적으로 조금 인식이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발견하려고 교육도 받고 하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감추고 티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잘 알려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폭력에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1심에서 25년형을 받은 안 씨는 항소한 상태고 곧 홍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죄 혐의는 이웃 주민이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엄마가 부모기 때문에 훨씬 더 죄질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세뇌를 당했다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지위에서에서 이런 높게 판단되는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준이의 꿈은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학 중에 재능이 있던 애였는데 그런 거를 다 키우지 못하고 죽어서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요. 17살, 짧고도 고됐을 여준이의 삶. 어른들의 잘못으로 또 한 명의 아이의 꿈이 꺾였습니다.